자, 이번 시간에는 회계사 공공기관으로의 어떤 경력직 채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경력직으로 이직. 회계사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공공기관 쪽으로 갈아타야겠다. 근데 경력을 살리면서, 회계사로서의 경력을 살리면서 이직을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, 이런 테크트리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적어진 느낌이긴 한데, 그래도 공공기관 경력직, 회계사 경력직을 안 뽑는 건 아니에요. 뽑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, 자, 어떤 부분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공기관에서 이제 회계사를 뽑을 때는 주로 이제 별정직, 공무원의 어떤 그런 신분?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. 별정직 해가지고 1, 2년 계약을 해가지고 근무를 한 다음에 그 근무 성적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든 뭐 이런 식이다. 전문 계약직, 전문 임기제 공무원 등의 형태로 뽑는다라는 거. 그래서 뭐 별정직이나 전문 계약직, 전문 임기제 공무원 뭐 등등 명칭은 좀 다르지만 다 비슷하지 않나. 정규직으로 바로 뽑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. 자, 이렇게 전문 계약직으로 이직을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간다라고 해볼게요. 그 공공기관에. 자, 좋은 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, 웬만해서는 안 잘린다라는 거. 1, 2년 계약직이라 할지언정 근무 기간 중에 웬만해서는 자르지 않는다. 공공기관인 만큼 아무래도 뭐 실적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기업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덜한 편이죠. 그래서 뭐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계약 기간 중에 뭐 내보내는 경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.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은 돈도 괜찮게 준다. 뭐 회계법인만큼 많이 주진 않겠지만 근무 강도를 생각해 봤을 때 회계법인만큼, 아니 회계법인 이상으로 일하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거.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일할 때는 이 수익을 내는 것이 생존과 직결된 그런 문제지만, 공공기관에서는 수익을 좀 못 낸다고 할지언정 바로 뭐 기관이 날아가거나 밥을 굶어야 되거나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이진 않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한 압박이 회계법인만큼 세진 않죠. 즉 수익에 민감한 부분이 공공기관에서는 회계법인보다는 덜하다. 따라서 뭐 공공기관으로 옮겼을 때 연봉 자체가 좀 낮아질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시간당 페이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다. 자, 이런 좀 좋은 점들이 있지만 안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죠. 자, 첫 번째 안 좋은 점, 뭐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. 어디를 옮기든지 뭐 어느 회사를 다니든지 이건 마찬가지일 거예요. 내가 월급을 받고 있고 그러면은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. 근데 뭐 1, 2년 이런 뭐 계약직 형태로 대부분 옮긴다라고 봤을 때 평가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든 정규직 전환이 되든 결국에는 누군가 나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. 특히 이제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 다다랐을 때는 눈치를 보고 이러는 게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. 평가를 좋게 받아서 재계약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일명 찍힌다면, 내가 이미 찍혀있는 상황이라면 재계약을 안 해주겠죠. 그냥 잘리는 거야.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 성적, 근무 평가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, 정규직 전환 여부를 고려하겠다라는 말은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밑보이면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인사권자에 대한 어떤 평가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. 자,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, 야, 찍히진 않았어.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해놓고 그래서 전혀 찍히진 않았어. 근데 만약에 구조조정을 한다면은 잘리게 될 1순위일 가능성이 커요.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, 전문계약직이든 별정직이든 뭐든 간에 누군가를 구조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, 공공기관도 뭐 잘 하진 않지만 가끔 하는 경우도 있죠.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잘릴 가능성 1순위로 거의 거론이 될 거다. 정규직을 먼저 자르겠어. 당연히 계약직을 먼저 자르겠죠. 잘 안 잘리는 역사가 비록 과거에는 있어 왔을지언정 누군가를 내보내야 할 때 이런 별정직이나 전문 계약직인 회계사들이 일바가 될 가능성이 꽤 크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. 괜히 계약직으로 뽑는 게 아니거든. 세 번째 안 좋은 점, 누군가를 잘라내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, 그리고 평가도 난 좋게 받았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력직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의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굴러 들어온 돌 딱지를 뗄 수 없다는 거예요. 이거는 어느 조직에 경력직으로 입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이 일명 굴러 들어온 돌, 이 사람들은 찬밥 신세를 당할 확률이 높다. 표면적으로는 다들 뭐 차별이 없다, 뭐 블라인드다,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다들, 근데 처음부터 그 조직에서 내 커리어를 시작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했으면 작용했지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?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. 일명 뭐 유리천장이라고 하죠.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, 사람 사는 곳에서 뭐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순혈주의, 굴러 들어온 돌 다 뭐 비슷한 맥락의 그런 개념인데,
회사 생활이라는 게 무슨 뭐 다트 점수나 볼링 점수처럼 수치화 샥 돼가지고 양궁 점수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수치화로 확 돼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나오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.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어 왔던 사람들을 조직에서는 더 챙겨주고자 하는 유인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. 일명 굴러 들어온 돌한테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이런저런 당근을 제시했겠지만 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좋은 포지션, 좋은 대우 이런 거를 누군가 주는 데 있어서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.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.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당수의 어떤 좀 신입급 회계사들은 회계사 경력을 포기하고서 법인 경력 이런 거 다 그냥 필요 없다. 다 그냥 버리고 공공기관에 신입으로 입사를 하는 거죠. 일명 굴러 들어온 돌 딱지를 애초에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커리어상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린 내용 살짝 조금 무거운 내용일 수 있는데 근데 커리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